이번 사연은 시모 생일에 신우가 쌍욕한 녹취를 공개해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결혼 1년 차입니다. 신우의 야비함을 응징해 주었는데 제가 너무한 건지 한번 봐주세요. 먼저 제가 자라온 환경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잘 되었고 저와 오빠는 돈 걱정 없이 자랐어요.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친구들과 비교해서 넉넉하게 자랐다고 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그랬지만 제가 늘 행복하게만 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엄마는 전형적인 아들바보였어요. 아버지가 벌어다 준 풍족한 돈을 저희 엄마는 오빠에게 먼저 쓰셨어요. 오빠는 아무리 비싼 옷을 사달라고 해도 넙죽넙죽 사주시면서 제가 사고 싶은 책 한 권에는 기집애가 뭐 그리 욕심이 많냐 이런 말을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릴 걸 누리지 못하고 자란 것은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에서 자랐지만 이런 차별을 받으며 저는 뭔가 모르게 불만을 가지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1년에 옷을 몇 벌이나 사는지 봐라. 밥 굶는 애들도 있다. 그러니 너는 행복한 줄 알아야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저는 할 말이 없긴 해요. 만약 굶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는 집에서 오빠와 똑같이 사랑받으며 자랐다면 그게 나았을 것 같냐는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라서 제가 보기 겨워 볼멘소리나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저희 오빠는 사고를 치고 다녀도 아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넘어갔고 저는 사소한 잘못만 해도 엄마에게 꼭 혼나거나 지적이라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차별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입 다물고 공부나 해야 했죠. 어차피 집에서 의견 하나 내지 못하니까 저는 공부만 했습니다.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인지 저는 독하게 공부했지만 스카이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인서울 4년제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생활도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면서 보냈는데 제가 대학 졸업반일 때 저희 아빠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금세 저희 집은 평범한 집이 되었어요. 아빠 사업이 잘 될 때는 오빠나 제가 그닥 노력하고 살지 않아도 될 정도였지만 아빠 사업이 휘청거리고 나니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괜찮은 대학 나와 좋은 회사에 취업하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네요. 엄마의 차별이 없었다면 집이 어려워진 후 저는 눈앞이 캄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과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비슷하게 어렸을 때는 유복했지만 현재는 평범해진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남편이 차별까지는 아니었지만 여동생을 막내라고 시부모님이 떠받들며 키웠다고 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자라온 환경 때문인지 세상에는 아들을 우쭈쭈하는 부모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차별까지는 아니지만 남편은 조금만 잘못을 해도 혼났고 신우는 딸이라는 이유로 부모님께 혼난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 우리 오빠보다 더한 금쪽이가 또 있더라고요. 신우였죠. 둘째이자 막내딸로 태어나 30이 다 되어가도록 경제관념은커녕 철딱서니 없이 생각 없이 행동하고 필터링 없이 말하는 게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며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동생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지갑을 열더군요. 남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희 오빠만 위해주는 것을 보고 저희 아빠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들을 차별하는 것을 보고 저는 자랐으니까요. 신우는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는데 옷은 꼭 백화점 브랜드만 입어야 하고 주말마다 친구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어딘가를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자기 동생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그렇다며 용돈을 쥐어주고 신우가 사고 싶은 게 있다고 칭얼거리면 주문해 주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제가 뭐라 할 게 아니라 그냥 돕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신우에게 뭔가를 사주고 그래서 제가 별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신우는 그 나이를 먹고도 집에 생활비 한 푼 안 보태면서 시어머니 차를 마음대로 타고 나가고 남자를 만나도 외제차 타는 남자들만 골라 만나고 다니더군요. 그러다 데이트 비용이 모자라면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달라고 아양을 떨었습니다. 외제차 타는 남자를 만나는데 왜 신우가 돈이 필요한지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가요.
신우 정도 외모의 능력을 가진 여자가 개념녀인 척이라도 해야 그런 남자들이 신우를 만나줬던 거겠죠? 제가 남편에게 한 번은 동생도 이제 성인인데 너무 오냐오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남편은 그저 착한 얼굴로 우리 집이 원래 우애가 좋아서 그래 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부모와 오빠 등골이나 빼먹으며 한량처럼 지내던 신우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했다는 말이 들렸어요. 상대는 평범한 남자였는데 신우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해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결혼이 급할 나이도 아니었는데 저러는 걸 보면 혹시 신우가 혼전 임신이라도 한 건가 싶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군요. 신우가 결혼 준비를 시작한다고 말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시댁에 갔는데 시댁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예비신랑이 신우에게 파혼 통보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와 신우 둘 다 그 이유는 얘기해주지 않더라고요. 신우는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마음이 약해져서 같이 우시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에게 신우 남친을 만나서 설득해보라고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이 애가 철이 없어서 그렇지 심성은 착하다고 하면서 잘 설득해보라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한 걸 보면 연하 남친 눈에도 신우가 너무 철딱서니가 없어 보여서 파혼하자고 했던 거 아니었나 싶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막말하고 자기가 내 윗사람인 것처럼 카리스마를 내뿜던 신우가 남자 하나 붙잡으려고 저렇게까지 바닥을 기며 울고불고 하는 게 참 웃기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물겨운 중재 덕분에 파혼 위기는 넘겼고 신우는 남친과 다시 잘해보기로 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신우도 싫지만 신우 남편도 참 싫거든요. 신우 상견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은 그래도 우리 집안 망신은 시키지 말아야겠다 싶어 아침부터 서둘러 차려입고 상견례 장소로 갔습니다. 저희는 약속 시간 20분 전에 도착했는데 그쪽 사람들은 약속 시간 30분이 지나고 나서야 도착했어요. 그 사람들은 사과 한마디 없었고 차가 좀 막혀서 짜증났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사돈은 동네에 마실 나온 것 같은 차림으로 나왔고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시부모님도 참고 계시니 할 수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라고 해서 그 장소를 제가 예약한 건데 사돈은 음식이 입에 안 맞고 비싸기만 하다는 식으로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계산은 저희 시부모님이 했는데 말이죠. 상견례 날 그런 수모를 겪고도 저희 시어머니는 그래도 내 새끼가 좋다는 집인데 어쩌겠니 이런 말뿐이더군요. 게다가 귀한 막내딸 시집 보낸다고 없는 살림에 보태주려 애쓰셨고 남편도 동생 결혼 준비에 퇴근 후까지 불려다니며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새언니란 사람이 신우 결혼에 열정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시어머니에게 여러 번 혼났네요. 시어머니한테만 혼나면 말도 안 하죠. 신우가 저에게 전화해서 화를 낸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다들 그렇게 자기 결혼 준비를 돕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서요. 시집 와서 한 게 뭐 있어요? 신우한테 이런 말까지 들었네요. 저희는 결혼할 때 양가에서 2천만 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돈은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로 다 해결했어요. 제가 모은 돈이 남편보다 좀 더 많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불만 같은 것은 없었어요. 신우는 결혼할 때 저희 시부모님이 꽤나 크게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시어머니가 말을 해주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에게 지원해 준 금액의 5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신우는 결혼 직전에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며느리로서 시댁에 잘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친정에는 좀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주말에 가족들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길래 그 얘기는 왜 하는 거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저를 보면서 며느리가 시댁에 잘하지 않으면 시댁에 분란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데 저는 말문이 막혀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시댁에 못한 게 뭐가 있나요? 저 할 돌이 정말 넘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일주일에 2번 이상 전화했고요. 한 달에 1번 이상 시댁 방문했고 시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시댁 경조사 전부 챙겼어요. 신우가 저런 소리를 하고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신 걸 보면 시어머니와 신우가 둘이 있을 때 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신우가 자기를 금지옥엽 키워준 부모한테 여동생 등골 휘어지도록 지원해준 오빠한테 할 소린가요? 좋게 말해도 서운할 판에 아주 대놓고 그딴 소리를 하는데 가만히 있는 시어머니도 참 웃겼습니다.
신우 하는 말이 시어머니에게 배은망덕하는 말인데 저를 까내리는 말이기도 하니까 좋았나 봐요. 저는 사실 시어머니는 전혀 가엾지 않았지만 저희 남편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에게 아가씨, 부모님이 고생해서 키워줬고 오빠가 그동안 아가씨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어떻게 가족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셔야죠.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도 신우가 한 말은 아니다 싶었는지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신우가 말은 안 했지만 인상을 쓰고 있었고 그날은 안 좋은 기분으로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말에 신우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받자마자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쌍욕들이 쏟아졌어요. 야, 너 같은 년 우리 집에서 받아준 것만도 감사해야지 누굴 가르쳐. 네가 우리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이러더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온갖 욕설을 퍼붓는데 신우는 정상인이 아니란 걸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정말 미친 사람 같았어요. 자기 친구들은 시집갈 때 신부 수업만 받는데 자기는 가족들이 하나 도와주지도 않는다며 쌍욕을 섞어 말하더군요. 동생 같은 신우한테 이유도 모르고 욕을 먹고 있기 싫어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곧바로 이 사실을 남편과 시부모님께 바로 알렸어요. 신우는 예전에 지가 저를 열받게 해놓고 반대로 얘기해서 제가 해명을 해야 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신우가 먼저 앞뒤 바꿔서 얘기를 하고 나면 나중에 가서 제가 무슨 해명을 해도 시어머니한테는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우와 통화를 끝내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시어머니와 통화 중에 옆에서 신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얘기를 듣다 말고 전화를 끊자고 했는데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또 이상한 소리를 했던 거죠. 제가 전화로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고 자기한테 욕을 했다고 바꿔서 얘기를 했대요. 그날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신우가 저보다 어려도 그렇지 그런 쌍욕을 할 수 있냐면서 막 뭐라 하는데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해도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그럼 걔가 너보다 어린데 너한테 그런 욕을 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제 말을 전혀 안 믿고 신우 말만 믿으면서 저에게 미친 거냐는 말까지 하시더군요. 근데 시어머니와 신우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제 전화기엔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당장이라도 터뜨리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좀 더 뜸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참고 넘겼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좀 뜸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지금 터뜨려봤자 어린애가 홧김에 그랬다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가 신우 편을 들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 후에 신우는 결혼했고 결혼 전에 말했던 대로 자기 친정에는 잘 찾아오지도 않고 살더라고요. 시어머니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처럼 남들 흉을 보며 살더니 결혼하고는 왜 그렇게 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남편도 그게 참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참 미안할 정도로 저희 친정에 잘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저는 어릴 때 차별받고 자란 기억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남편이 저희 부모님에게 잘하고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저에게 좀 잘해주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가 정말 싫지만 시댁에 제가 도리는 했던 건데요. 신우 결혼하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자기 친정을 등한시하겠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했던 신우도 오긴 왔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시부모님에게 너무 사랑을 받고 살아서 너무 행복하다며 자랑을 하더니 신우는 시댁에 사랑받는 게 별거 아니라는 듯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럼 된가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신우 남편은 그날도 별 말도 없고 무표정한 채로 있었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아가씨는 그렇게 시댁에 사랑받는데 나는 시댁에 못해서 시어머니한테 미움받고 그런 거냐고 물었어요. 신우는 잘하는 며느리를 누가 싫어하겠냐고 하길래 그래서 그렇게 결혼 전에 나한테 쌍욕을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신우는 이런 좋은 날 왜 그런 소리를 하냐더니 제가 자기한테 욕을 했으면서 적반하장을 하는 거냐고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자기 딸이 그랬을 리가 없다면서 오늘 같은 날 그게 뭐가 중요하냐며 그냥 넘어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근데 오히려 신우가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억울하다면서 씩씩거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진실이 밝혀지면 아가씨한테 좋을 게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신우는 제가 너무 악랄하다고 제가 욕을 했으면서 자기가 욕을 한 것처럼 몰아가는 게 너무 가증스럽다고 하길래 그럼 아가씨가 욕했으면서 내가 욕한 걸로 몰아가는 거면 아가씨가 악랄하고 가증스러운 거네요?
했더니 신우는 숨이 가쁜 척까지 하면서 분통이 터진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볼륨을 최대로 올리고 신우와 제가 통화했던 내용을 켰습니다. 신우가 비웃는 듯한 말투로 저에게 쌍욕을 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시아버지는 궁금해하는 표정이셨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엄청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신우는 그 전에 언니가 오죽했으면 내가 그런 욕을 했겠어? 그럼 내가 언니한테 심한 욕을 먹고 이 정도 저항도 못해? 이러더군요. 사실 제가 그 녹취를 켤 때 신우가 욕한 부분이 몇 분 몇 초에 시작되는지 기억해 두었다가 거기서부터 켰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들어요. 하고 저는 처음부터 녹취를 다시 켰습니다. 1분도 되지 않아 신우가 뜬금없이 욕을 시작하는 지점으로 돌아왔더니 시부모님 눈이 엄청 커지더군요. 갑자기 신우가 이걸 왜 공개하냐더니 자기를 망신 주려고 작정했냐고 표독스럽게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나서더니 신우에게 네가 인간이냐 묻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또 신우에게 아니라고 잡아떼면서 증거가 없어서 아쉽다더니 증거를 보여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정상이라 생각하냐? 이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길래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아가씨가 증거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고 해서 공개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려 했던 말은 안 들어봐도 뻔해요. 이런 날에 이런 걸로 분위기를 망쳤다고 저에게 뭐라고 하려 했겠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선수쳐서 그런 말을 했던 거고요. 신우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있었는데 놀라셨죠. 우리 아가씨가 철딱서니가 하나 없어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가족들 분란 일으키는 일밖에 없었는데 그건 모르고 결혼하셨죠. 그래도 속은 여리고 착해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남편과 둘이서만 즐거운 표정으로 대화를 주도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며칠간 시어머니에게 매일 전화를 해서 나는 그 녹취를 공개할 마음이 없었고 윗사람으로서 넓은 마음으로 넘어가려 했는데 신우가 증거가 없어서 억울하다고 그러기에 그 녹취를 공개한 것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할 말이 없었는지 별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에게 전화로 계속 뭐라고 했나 봐요. 저한테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 그냥 무지성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엄마는 며느리한테 딸 잘못 키웠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라다. 근데 지금 나한테 화내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우리한테 무릎 꿇고 빌 생각 있으면 다시 연락하고 그전에는 연락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절대로 시어머니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앞으로 시댁에 가는 일 없을 거라고 말했고요. 그 후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몇 번 왔는데 저는 안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문자로 남편을 잘 달래보라고 하더군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잘 따라야지 어쩌겠어요. 저는 이 한 문장만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지났는데 너무 속 시원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쉽게 마음이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시댁에 분란을 일으킨 거긴 한데 그런 생각도 이제 안 하려고요. 남편과 자녀 계획도 세워야 하고 다른 할 일도 많으니까요. 쓰니님이 참 착하시네요. 쓰니님이 분란을 일으켰다뇨. 전혀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못된 것이고 쓰니님은 그 못된 것들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참아준 착한 사람일 뿐이죠. 어린 시절부터 차별받고 자라서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오랜 세월 참는 것 같아 좀 짠하기도 하네요. 스니님은 잘못이 전혀 없고 시어머니와 신우가 못된 년들입니다.